자, 김인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스닥 안 좋아요? 김인수 네. 대표님 덕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예, 아침부터 어제 네. 그랬잖아요. 네.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저점 테스트 할 수도 있다. 네. 안 좋은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되잖아. 그게 좋은 게 아닌데, 예. 주식을 매매하는 입장으로서 네. 그런 부정적인 이슈를 말씀드린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 겁니까? 그래서 주식 갖고 있는 입장이고 또 매매하는 입장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좀 리스크 관리도 같이 병행하자.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구조 쪽에서 나스닥이 보여주는 행태가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를 비롯한 얘기 많이 나왔었고 게다가 또 테슬라는 생각보다 좋긴 한데 또 이번 지금 머스크 회견 막 하고 있죠. 뭐 실적 발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요? 거기서 나왔던 중간중간 코멘트로 봤을 때는 역시 머스크 형님은 좀 뻥이 이게 좀 있어요. 이게 그 마케터는 원래 네. 긍정적인 거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엄청난 마케터 같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내용들도 일단 잘 발표해서 뭐 신나면서 춤추면서 들어왔겠죠 또. 예, 그렇지만 이번에 2분기로 들어오면서 4월달 초반에 나오고 있는 이 상하이 공장의 압박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또 긍정적으로 보긴 힘들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다른 종목들 좀 위축돼도 2차 전지가 좀 받쳐주는 구조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밀린다고 해도 조금 좀 덜 밀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지수는 크게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시장에서 지수 얘기 요만큼 들고 다 종목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은 또 몰랐습니다. 원래 이렇게 짜다 보면은 그런 생각도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운명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어떻게 바로 우리 한국 시장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나스닥 지표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게 나스닥의 동향이고 네. 지금 저항이 뚜렷합니다. 지금 개파락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또 나스닥의 이 네, 차트 좀 띄워줘요. 55일선 저항과 관련된 부분들 또 저항이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 HTS가 안 나온다 그러네. 저는 잘 나와서 네, 일단 하시죠.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럼 화면이 안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네. 지금 우리 김인수 대표 보여주는 자료 화면이 지금 안 나가서.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로 최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봉이 될게요. 봉이 돼서 이렇게 막 꺾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딱 가격대가 13,700선 중심, 800선 중심의 저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 이상 지금 13,450 정도 돼 있고요. 반대로 또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13,300선대 인탈하게 되면 밑으로 또 박스권이 쳐지는 상황들이죠. 그거를 감안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고요. 또 국내 증시는 화면이 안 보이니까 그냥 또 말로 말로 이런 거 지수를 말로 설명드린다. 이거 세계 최초 시도입니다. 네. 몸으로 표현하는 차트. 예, 착즙만이 가능한. 네. 그래서 지금 PD들은 저쪽에서 난리 났어요. 아유, 되게 바쁘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딱 보시게 되면 2,720선, 30선 여기 저항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삼각 수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조만간 방향이 나와야 되거든요. 한번 점프를 해서 이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미국 시장 보니까 좀 힘드네 그러면서 툭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잘 버티긴 잘 버팁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조금 더 미국 시장 동향과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네. 지금 조선주와 철강주 조선주 얘기는 우리 이제까지 많이 했으니까 철강주 지금 오늘 댓글창에도 보니까 철강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많이 오를 것이다. 실적이 받쳐준다. 결국 이건데. 네, 조선주는 무슨 변화 없죠. 지금 추세 그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지금 조선주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쪽에서 철강주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들 많고 또 이제 변화가 철강주 쪽으로의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무역법원에서 판결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역법원 쪽에서 세아제강과 갖고 있는 과거에 이제 미국의 무역 제재를 했었을 때 부분들이 이게 좀 부당하다. 그래서 좀 전략 좀 바꿔주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들이 그러면 이제 미국 쪽으로 어떤 제약 없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니겠느냐. 라는 쪽에서 바라보는데 이거 기대감입니다. 아직 뭐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내용이 단독입니다. 기사가 단독이고 또 기사를 단독 위험하던데. 위험하고요. 네. 또 단독으로 봤다가 나왔던 내용들이 좀 돈을 내게 하는 기사 유료 1,000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왜 그런데 1,000원이 아깝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우리가 그 딴 데 뭉탱이 돈은 잘 써도 그런 네. 1,000원, 10,000원이 참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헤드라인으로는 거의 대충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오는데 자세한 내용 보려고 하게 되면 이 기사는 6,000원 유료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좀 아쉽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철강주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는 어제 또 오후장에 들어서 중소형 철강수들이 쭉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소형 철강사들의 갖고 있는 체력들이 지금 포스코가 보여줬던 실적들이 어느 정도 좀 견조했었고 그게 나오는 변화가 다음으로 중소형 철강사가 나오는데 중소형 철강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포스코에서 나온 철강을 가지고 다 가공하거나 압연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다음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포스코의 실적과 함께 같이 가는 게 더 중요한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다 마진을 더 붙이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 철강사들 혹시 매매하신다고 하게 되면 종목들 쭉 보셔서 약간 체력 작년에도 좋았는데 자꾸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좀 못 갔던 종목들 찾는 게 가장 큰 숙제다라고 보게 되면 근데 이게 고민이 좀 돼요. 요즘 제가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직접 매매를 하시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거가 모든 게 다 맞다가 아니라 매매를 하실 때 이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충분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고 저는 그리고 일단 트레이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나게 되면 정리하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또 바꿔가고 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먼저 좀 멋있죠. 아니 그냥 쭉 갔으면 멋있습니다. 이런 거 빼고요.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하나의 또 당부 말씀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나선 또 이제 종목 쫙 풀어야죠. 네, 그래서 철강 쪽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쪽은 첫 번째가 화인베스트입니다. 화인베스트. 네, 이 회사는 가끔 말씀은 드렸었는데 1분기 그러니까 작년부터 실적 돌아가는 게 확인됐고 또 아직 지금 HTS 보이나요? 아직 안 되군요. 예. 그러면 이쪽에서 나오는 봐야 되는데 한번 보시면서 해보시죠. 그러면. 네. 어느 정도 하방은 좀 제약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조선 쪽에서 들어가는 뭐 인버티티 형광 말씀드렸고 거기 들어가는 쪽이 다 그대로 가격이 올려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선업 좋아지면서 철강학과 같이만 나가는 부분들은 훨씬 좋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설레임님이 네. 철이 없네. 오늘 철 들어야겠네. 이건 너무 멋있는데. 센스가 있어. 그러면 제가 그 마음을 스틸하겠습니다. 야 역시 우리 김인수 오늘 좀 되시는데 감각이. 여러분 배틀 한번 해보시죠 오늘. 그럴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철강 쪽이나 이쪽을 바라볼 때 되게 좀 묵직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싼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이용해 보시자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그 종목들이 또 완전히 뭐 저점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쪽에서 그래서 추세가 더 갈 것들로 보여지는 게 NI스틸이죠. 이쪽 같은 경우의 강점은 NI스틸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리스하는 데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를 자기가 가져다가 이걸 리스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현금 흐름이 더 좋죠. 네. 그런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흐름들 이런 것도 눈길이 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좀 중소형주가 지금 철강 쪽이 붐인 만큼 이쪽을 따라갈 만한 쪽이 어디 없겠느냐 그래서 한번 또 짜봤습니다. 짜봐서 화인베스트.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여기도 이 섹터도 어떻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그게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판이 벌여놓은 거는 대형주는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형님 보고 우리는 우와 하고 막 달리는 이런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중소형주
트레이딩이 맞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아, SM님, 우리 김민수 대표님 덕분에 세아제강을 갖고 있다가 어저께 급등을 해서 다 팔아버렸다. 아우, 예, 잘하셨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매도해줘야 돼요, 세아제강. 일단 만약에 저라면은 한 50% 정도는 팔고 50%는 가져가 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이렇게 수익이 나게 되면 정리하시고 또 다른 종목들 또 시장에 맞는 종목들 없을까 찾아가는 과정. 이게 트레이더가 나를 수련시키고 닦아가는 과정과 함께 그만하겠습니다. 예. 뭐야, 끝이 갑자기 흐지부지. 자, 화인베스트리 최선일까요? 화인베스틸, NI스틸 정도도 이제 추가적으로 NI스틸. 이런 쪽도 이런 중소형주, 철강주의 강세에 한번 또 시세를 낼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제 우리 철강주는 뭐 이 정도. 어제 채팅장에서부터 제지주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마침 오늘 또 주제가 제지주네요. 네, 제지주입니다. 근데 제지주가 일단 모든 종목들의 제지주가 올라가는 거를 제지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거 안 보이죠? 예, 파란색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펄프 가격 일단 다 올라가다 보니까 펄프 가격이 올라갑니다. 펄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제지사 입장 쪽에서는 펄프를 갖다가 사서 우리는 뭐 마스크도 만들고 뭐 화장지도 만들고 인쇄용지 만들고 뭐 포장할 때 포장에 들어가는 뭐 아트지 백상지 이런 거 다 만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펄프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원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서 그러면 우리 이번에 인쇄용지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만큼 올립니다라고 하는데 종이업계가 그렇게 가격을 올리기에 만만한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들이 너네는 항상 요 정도 가격으로 알고 있어. 근데 거기서 뭔가 많이 올랐다고 그대로 올리게 되면 그래? 라고 약간 좀 부정적인 쪽이 많죠. 그래서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다 IT 쪽으로 넘어가고 종이를 안 쓰는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한 가격을 충분히 넘길 수 있겠느냐? 약간 좀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골판지 종목들이 왜 안 가냐면은 골판지 같은 경우도 뭐 펄프는 말고 이제 폐지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어르신들이 이제 수거해서 갖고 오는 이제 박스라든가 이런 폐지들을 다 가지고 그거를 다시 골판지로 만드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폐지 가격과 함께 연동되는 측면들이 없습니다. 근데 폐지 가격마저도 올라가다 보니까 골판지 가격들도 같이 올려야 되는데 몇 차례 올리다 보니까 지금 가격 저항이 나오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더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폐지 가격들이 조금 약간 하락하든가 가격을 좀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고민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골판지 가격과 관련주는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펄프 가격이 강세다. 그럼 그걸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무림 PMP입니다. 이 회사는 좀 올랐습니다. 올랐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펄프 생산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펄프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들이 해외에 많은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원료를 수입해 와서 그 다음 생산하는 게 제지 회사들의 구조인데 무림 PMP는 직접 매출의 한 20%가 넘게 생산을 하죠. 그러니까 펄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좋아집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게 무림 PMP다 보니까 뭐 다른 무림 SP 뭐 다른 종목들 많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PNP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한솔제지인데 한솔제지도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제 나왔던 얘기가 한솔제지와 무림 PMP가 가격 인상을 15% 한다. 무림 그룹들이 한다라고 해서 이게 반영이 되면서 나왔던 부분들인데 한솔제지 작년에 실적을 봤을 때 운송비가 거의 70%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약간 좀 감안해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한솔제지 실적 대비 진짜 저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요게 올해 비용을 얼마큼 잘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제지 쪽은 나머지 다보다는 무림 PMP랑 한솔제지 정도로만 압축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지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시네요. 그냥 굳이 산다면 네. 지금 얘기한 그 두 종목 정도로 압축하고 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크게 오를 개연성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제지주가 솔직히 이번에서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커버를 할 수 있는 쪽이 어디겠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자동차주 좀 볼까요? 네. 자동차주 붉은색입니다. 그러니까 네. 간만에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긍정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일단 제가 현대차를 볼 때 현대차 18만 원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아직 뭐 크게 어제도 뭐 살짝 오르긴 했지만은 이 징후가 그래도 자동차 쪽에서 좀 서서히 좀 뭔가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뭐 오늘 테슬라 실적도 그랬지만은 현대차 그룹 실적 발표할 때도 그렇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자동차 업계들이 힘들어서 출하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현대차 그룹은 일단 그래 그러면 우리가 좀 성과 낼 수 있는 거 하자라는 쪽에서 전기차 관련된 친환경차 쭉쭉 뽑아내고요. 거기다 돈 되는 거 SUV 뭐 관련된 페릴리세이드 이런 거 쭉쭉 뽑아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주문했던 소나타는 안 나오네요. 네. 뭐 거의 뭐 1년 기다리면 된다는데 18개월 기다리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밖에 없죠. 이제 네. 현대차의 선택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쪽에서 수익성과 함께 또 시장에서 인기 있는 쪽을 맞춰주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이제 어떤 다른 차들보다는 시장 점유율에 대한 방어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제 보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유럽에서 3위 합니다. 놀랍죠? 이 정도면은. 상당한 거죠. 실적이죠. 전 세계 자동차들이 모여드는 곳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북미 쪽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 브랜드는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죠? 기아? 기아. 예. 근데 송지은 님이 네. 자동차 긍정적이면 또 내려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네. 긍정적이기보다 이제 서서히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지금 긍정적으로 본다고 제가 저 현대차 사십시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현대차가 그게 좋아 보이니 네. 그 뒤쪽 후방 기업 가운데에서 보자. 그렇죠. 이제 아마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이 한 3종목이 있는데 거의 다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차가 그러면 현대차 그룹들이 전기차를 통해서 뭔가 끌어내겠다라는 입장으로 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로 같이 연계돼서 보시는 전자부품 쪽이죠. 이쪽이 맞다고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3기. 3기. 예, 3기라고 하는 회사가 처음 들어보는데. 네, 3기가 난 삼성전기 약자로 하신 줄 알았어요. 그거 괜찮네요, 그거? 예. 저희는 보통 얘기하면은 3번의 기운을 받는 이런 회사로, 뭐죠? 예, 그래서, 예전에 3기 오토모티브였는데 3기로 바꾸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3기 EV라고 있습니다. 3기 EV. 네, 이쪽이, 보통 보면은, 금형 모듈 알루미늄 쪽, 모듈 많이 했던 쪽인데, 배터리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팩을 감싸는 거라든가, 그리고 또 모터가 들어가게 되면 모터를 감싸는 쪽, 이런 쪽에, 좀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자회사에 있다 보니까 잡히는 게 좀 적나 싶었는데, 아마 이번 분기부터 나오는 실적 흐름들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질 것 같아서 이쪽은 성과 내고 있는 전장 부품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 미칩니다, 주가도. 네, 3기 인팩. 이런 회사도, 인팩도 처음 들어보셨죠? 인팩, 네. 예. 네, 이 회사도, 전자부품 쪽에서 그 PCB라고 하죠. 네, 그래서 자동차 PCB라고 하는 보드들 많을 텐데, 거기서 모두 다 갖다가 그러니까 조립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수익성이 높으냐 아니냐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PCB 쪽은 과거의 PCB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뭐 해성 DS부터 뭐 요즘 심텍, 대덕전자 다 움직이는데 그렇죠. 자동차용이라고 좀 너무 처지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서히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THN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THN 네, 이런 회사인데 너무 친절하게 찝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화면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네, 그래서 THN. 네, 이 회사는 또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얘기는 와이어링 하네스 예전에 동해전장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와이어링 하네스를 보통 이것 때문에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에서 못 들어와가지고 자동차 유럽 쪽 회사들이 많이 힘들었다면서요. 네. 네. 이거를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하는 회사인데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되는데 이게 왜 지금 부각받냐면은 다 못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단가가 살짝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THN에 대한 변화가 더 긍정적이고 이 회사는 딱 하나 브라질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쪽에 환율과 되게 같이 또 환차익 많이 보는데 지금 브라질 헤아로 하는 강세입니다. 실적에 도움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철강주, 제지주, 자동차주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네. 이 가운데 네. 가장 그 최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그 주식은? 마음속에는 주식시장 모두
또 8.15 가족 모두를 네, 가슴이 너무 크네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오늘만 보게 되면 혹시 어제랑 연관성이 나오게 되면 계속 철강주 쪽으로 철강주? 네,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쪽에서 어제 시세가 오늘 또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계속 또 변화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그래도 2차 전지 쪽이겠죠. 테슬라 실적과 함께. 테슬라 실적과. 네. 아니 왜 철강지 쪽을 쫙 얘기하다 갑자기 2차 전지로 빠져나가면 어떡해. 요거는 그렇고 오늘 준비한 쪽에서는 그렇고 오늘 준비한 거에서는 네. 철강 쪽이 가장 나아 보이지만 네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테슬라 실적과 맞춰서 2차 전지 예, 그럼 이제 그 테슬라 향인 LNF라든가 이런 그렇죠, 쪽의 움직임이 그렇죠. 괜찮을 것이다. 와, 우리 대표님 이제 LNF까지 테슬라와 연결시켜서 얘기하실 정도면은 야, 우리 대표님 이만큼 예, 우리 아이가 축하드립니다. 달라졌어요? 야, 예. 네. 이게 다 많은 출연자분들이 옆에서 코치해드린 결과 아시겠죠? 네. 네. 우리 김인수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유, 저희가 뭐 한 게 뭐가 그쵸? 예, 네. 한 건 없어요. 아, 그쵸. 예. 자, 기관과 외국인, 수급, 유입 종목으로 좀 살펴보셨는데 네, 어제 두 종목에 뛴 게 첫 번째가 외국인들 들어오는 하이트진로. 아까 앞서 황 팀장님도 살짝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차트가 보면은 거의 뭐 횡보 중입니다. 횡보 중에서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후속 매수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음식료 업체 쪽에서 농심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체 쪽에서 계속, 시장의 관심도 높다라는 사실들이고, 이쪽은, 뭐, 전쟁이 끝나서 곡물 가격들이 뭐 드라마틱하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계속 여기서, 관심 있게 보는데, 음식료 업종이 아마 초기에 곡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같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때 없으신 분들은 사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곡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가격 올려놓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적은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영되는 때까지는 또 좋아질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길게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짧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전략들은 수정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 요즘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와야지 좀 움직이는 장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네. 계속 이쪽의 종목들은 체크해서 매매가 될 만한 것들은 언급을 드리는 게 저희 8.15 모니터에 해야 될 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끝났어요? 아, 그래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뭔가 멋있게 하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지난번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가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네. 이제 하이트진로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쫙 빠져가지고 그냥 마음고생 하다가 이제 겨우 본전을 찾았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 본전 찾은 이 상황에서 네. 이제 수익을 좀 기대하면서 더 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그냥 매도해야 될 것이냐. 저는 두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들고. 네. 근데 이럴 때마다 또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불안할 때는 또 액션 대응이 좀 힘듭니다. 그럴 때는 한 30% 팔았다가 본전점에서 팔고 나머지만 가져가자. 그래야 내가 갖고 갈 때 부담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30%는 혹시나 이쪽 종목들이 흔들리면 또 사겠다라고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나를 학습의 효과에 대한 반대 학습 효과. 나도 그러니까 예. 그거네요. 그 분할 매도. 맞습니다. 네, 그게 제일 좋죠.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또 좋은 정보, 좋은 종목 가지고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